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다른 패턴을 보여왔죠. 1달러 넘어가고 2달러 넘어가면서 지금은 3,000원대, 4,000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XRP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XRP에 대한 법적 공방이 좀 마무리가 되고 현물 ETF가 블랙록에서 신청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올타임 하이를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 가격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법적 명확성, 법적 리스크, 아직까지도 증권이다라고 하는 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좀 1차적으로 끝나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XRP에 대한 현물 ETF가 이제 블랙록에서도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그 시기, 너무나 중요하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기관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올해 자체가 이제 ISO 200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이 가미된 하나의 메시징 표준이 탑재되는 시기, 그 안에는 리플렛이 지금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플 XRP에 대해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봐요. 전 세계 국가에서 새롭게 결제에 대한 플랫폼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독자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이 중앙은행 위에 있는 중앙은행, 우리가 이제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국제결제은행과 IMF, 국제통화기금, 이런 국제기구들에서 과거 2017년 선부터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틀 자체가 너무나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알고서 조금씩 서서히 새로운 메시징 표준을 구현해 왔고, 그것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많은 논문과 프로젝트들, 핀테크 보고서들을 릴리즈가 돼 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을 기반으로 한 타겟2라든지 영국을 기반으로 한 챕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결제 플랫폼 내에 지금 이 ISO 2002가 탑재가 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7월 14일로 최근에 좀 연기가 됐는데, 올해 7월 안쪽으로는 리플렛이 탑재되는 이제 ISO 2002가 연준의 페드와이어 서비스 안에 완전히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7월 달에 있을 거고, 또한 모든 금융망을 이제 아우르는 스위프트망에도 올해 11월 22일에는 이제 온전히 그 리플렛이 들어간 ISO 2002가 공존하는 시대가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탑재의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실제로 전통 금융에서 리플렛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또 세 번째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리플사는 국경 간 결제, 그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한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난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프라를 확장해 왔고요. 이미 세계 빅3라고 불리우는 자산 이체 기업, 자금 이체 기업이자 송금 업체들, 웨스턴 유니온이라든지 머니그램, 리아머니 트랜스포, 이런 송금 업체들과 함께 모두 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자금 이체 시장의 어떤 점령은 완료가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그 전통 금융사에서 채택하는 시기,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포커스에 맞춰서 좀 XRP에 대한 수량과 내재 가치,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지금 현재 달러와 뭔가 이 브릭스 국가과의 체제가 뭔가 경쟁하는 구도라고 또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브릭스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 국가들 또한 그들끼리의 어떤 결제망 자체를 새롭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 바꾸는 과정 안에서 그들이 채택한 표준이 역시나 하나로 동결돼 있습니다. ISO 2002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뭔가 싸우는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스위프트 1.0이 아닌 뉴 스위프트 2.0이라고 하죠. 그 중심에 이제 기관급 도매용 CBDC에 이동해서는 XRP가 채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적인 부분에서 리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XRP 같은 경우는 아마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거의 7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가격이 눌러왔거든요. 그 차트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삼각 수렴을 보여주는 정말 그 패턴을 딱 일치하게 보여주고, 이제 작년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이 됨으로써 이제 조금 이제 그동안 눌려왔던 어떤 에너지를 조금은 방출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XRP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해서 리플 빅뱅이라는 책까지 쓰게 된 이유는, 이 블록체인이 나온 본질, 이 비트코인이 왜 나왔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그들이 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정말 그 가치의 이동,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에 정보를 저장만 했다면 이제 그 안에 데이터를 입혀가지고 돈도, 가치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될 수 있는 시대를 구현하고자 이 블록체인 생태계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생태계,
이들을 필두로 한 웹3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실 나온 이유, 비트코인의 백서를 우리가 좀 미뤄봤을 때 P2P라고 해서 사람 대 사람이 피어 투 피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돈을 이동할 수 있게끔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게끔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블록 크기 자체가 1MB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초에 보낼 수 있는 그 가치 전송 수단 수량 자체가 현저히 작아요. 한 6건에서 7건 정도?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치의 결제 이동 수단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 하나의 디지털 금, 온라인 금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비트코인의 본질을 우리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비트코인의 본질을 완전히 좀 타파하기 위해서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비전으로서 2012년부터 레저의 망 생태계를 만들고 금융기관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이제 슬슬 그 리플 네트워크가 구동되는 시기, 그 ISO 2002와 우리가 접목을 해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리스크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일단 또 시장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막 급물살을 타서 포모의 시기로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사실 큰 돈을 벌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려운 시장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본인이 구매를 할 때도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를 습관화들이자 늘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상승장이 연출이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퍼드 뉴스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지금까지 계속 좀 미뤄왔기 때문에 올해 중반부 시점으로 어느 정도 좀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을 때는 이제는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그 큰 대공황이 한번 또 연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도 작년을 기준으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엔케이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17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2007년이에요. 2007년이라면 2008년도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경기 침체가 언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뭐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하는, 과거에는 IMF 총재를 역임했었고 지금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데 2025년에 대공황을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그 투자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잔고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항상 시장이 폭락했을 때 싼 값에 매수하기 위해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자금을 크게, 현금 비중을 높게 만들어 오는 역사적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때, 그때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자금, 현금 비중이 엄청 높았어요.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애플의 주식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반부 시점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정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말한 대공황이 왔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를 필두로 한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싸게 매수하는 그런 바이 더 딥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가능성을 열면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어느 사이클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과거 역사적 패턴을 미뤄 보았을 때 올해가 물론 상승도 있지만 큰 하락도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경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하면 유명한 말이 리또속입니다. 과거 어떤 가격 흐름을 보였길래 이런 용어가 생긴 건가요? 일단 XRP 같은 경우는 가격 차트를 봤을 때 길게는 7년간의 에너지 응축 시간이 있었고 법적 공방의 기간만 보더라도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재가 계속 연출이 되고 뭔가 파트너십도 확장이 되고 리플사에서 뭔가 메타코를 인수하거나 작년에는 미국 기반의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이제 리플 커스터디로 지금 완전히 리브랜딩이 되는 그런 뭔가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XRP가 가격이 좀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보니 리플에 또 속냐라고 하는 그런 약칭이 좀 생길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가격 흐름을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전 작년 한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XRP 가격이 뭐 600원, 700원, 800원 뭐 많이 올라봤자 9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동전 가격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오르는가 싶으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앉고
또 올라가나 싶으면 내려앉고 하다 보니까 리또속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가격 조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많은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XRP 가격이 조작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가 또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XRP의 총 공급량 자체의 40%를 리플사에서 에스크로 물량과 함께 약 40억 개는 또 리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에스크로 물량이라는 그 명분을 통해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매도 물량, 덤핑 물량을 조금씩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시간을 봤을 때는 IS2002가 채택이 되는 금융망 자체가 손들이째 바뀌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또속의 시대라기보다는 정말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앞으로는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앞으로의 상승은 과거와 다를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사실 좀 다른 패턴을 보여왔죠. 항상 1,000원 밑에 동전 가격을 보여왔다면 이제는 뭐 정말 1달러 넘어가고 2달러 넘어가면서 지금은 3,000원대, 뭐 4,000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XRP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7년 말이었죠. XRP의 전고점 올타임 하이 자체가 약 5,000원 정도, 4,900원 후반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XRP에 대한 법적 공방이 좀 마무리가 되고 현물 ETF가 블랙록에서 신청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올타임 하이를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망 자체에서 리플렛이 채택이 되고 정말 그 송금망에서, 자금이체망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CBDC의 세상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도매용 결제 엔터프라이즈급에서 XRP를 채택하고 RLUSD를 채택함으로써 더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고, 모든 알트코인을 총망라해서 저는 XRP 유틸리티가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XRP 유틸리티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비전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가격 패턴보다는 그것을 깨트리는 큰 상승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아직까지는 뭐 제도권 편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장 캐파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 유명하신 분들의 어떤 그 퍼드성 뉴스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또 굉장히 안 좋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폰지 사기다 얘기를 했다가 비트코인에 대해 현물 ETF 엄청나게 투자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고, 골드만삭스의 고위급 자문도 뭔가 태세전을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는 액션, 행동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정말 그 기관들, 실제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매크로 시장 자체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어떤 관세 정책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중국발 딥시크의 영향도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퍼즐성 기사가 나왔을 때 개미털기 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거의 15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롱 물량이 청산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지 않고 선물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부분을 좀 꼭 인지해 주시고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들의 선전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사를 보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 정도만 봐주시고 어떤 그들의 말에 대한 어떤 워딩에 대해서는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정책 관련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두 가지의 큰 부서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크립토 차르 부서, 크립토 황제라고 하는 부서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한 섹터를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그 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가 얼마 전에 나와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준비금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보겠다. 그리고 아직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섹터를 좀 많이 모르고 문외한이다 보니까 교육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있고,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스콧 베센트, 이 두 명의 인사와 도널드 트럼프가 함께 지금 미국 전용의 국부 펀드를 또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일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비트코인을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도 비트코인 현물 ETF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도 켄터피 치제럴드라고 하는 투자 은용사를 통해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단행을 했거든요. 즉 그 3명의 인사 모두가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뤄본다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미국의 국부펀드 역시 비트코인과 연관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크립토 차르라든지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임명된 CFTC의 위원장 브라이언 컨텐지라든지 그리고 SEC의 위원장 폴 애킨스 모두 다 친가상자산 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한 이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다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이고 제도화를 만들어가는 과도기 속에 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있음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꼽자면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크로 이슈죠. 최근에 관세 정책 이슈라든지 중국발 암호화폐 딥시크 이슈라든지 또 이제 CPI 지수, PPI 지수 나왔을 때 예상치를 상회하는 듯한 움직임.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뭔가 매크로 경제가 잘 돌지 못하는 금리가 계속 좀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은 관세 정책으로서 뭔가 두려움을 주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유동성 자체가 지금 일시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이 운용하고 있는 영래포 자금이 지금 2022년도 이후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영래포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금이 굉장히 쭈그라들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QT, 양적 긴축을 멈춰야 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QT에서 QE로 완전히 피벗이 될 시기가 머지 않았고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 자체를 하향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이제 위험 자산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우리가 시그널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미국의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석유에 대한 그런 유가가 좀 잡히고 있고 이제 조만간 TJ 자금 재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TJ 자금이 조금씩 풀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펼쳐질 것이다. 또한 매크로 경제 이슈로서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시나리오가 서서히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더 잡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뒷단에서는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좀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지지부진하지만 조금씩 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고 물가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이제 TJ 잔고가 풀리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듯한 현실적인 그런 지표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친비트코인, 친가상화폐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의 본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크립토 생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입김이죠. 그들의 입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정말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자금이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또한 사실 그들의 하나의 메인 주연으로서 그 설계자의 구도에서 활용되어지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 있어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또 기부를 했었거든요. 뭐 리플사도 있었고 서클사라든지 미국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최대 벤처 캐피탈사인 앤드리슨 호로이츠 등등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도널드 트럼프한테 로비 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작년에 이제 취임하기 직전에 당선되기 직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이렇게 또 샤라웃을 했던 거고 취임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서클사라든지 코인베이스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기부를 했었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 500만 달러 정도의 규모를 또 기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또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대선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로 또 기부를 받았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를 필두로 한 6가지, 7가지 정도의 암호화폐로서 기부금 또한 모금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입김이 안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서클이라든지 크라켄, 리플사 뒷배를 봤을 때는 다 그 금융 엘리트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런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고 고위급 인사들도 이제 자리를 앉힐 때 굉장히 친크립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모아야 하며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사실 암호화폐 자체가 굉장히 시장 캐파가 작기도 하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리스키한 부분도 있지만 또 숨겨진 이면에는 큰 기회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주식, 전통 금융권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에 많은 개미들이 또 투자가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암호화폐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나한테 큰 기회가 순간이 온다, 밈코인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좀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4년 주기의 사이클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사이클 자체가 미국 대선과 연결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로서 시작이 되면서 비즈니스 사이클 그리고 연준의 돈을 쥐락
오락펴락하고 있는 금리 사이클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접근했으면 좋겠고, 투자를 하실 때 한 번에 큰돈을 많이 넣기보다는 본인이 공부하는 그 코인, 뭐 비트가 됐든 이더가 됐든 XRP가 됐든 한 달에 우리가 적금 은행에 50만 원씩 넣고 30만 원씩 넣듯이, 나는 뭐 XRP에 적금을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보겠다, 나는 뭐 일주일에 10만 원씩 XRP를 천천히 사보면서 공부를 해나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적금을 들 때도 1년 만기짜리가 있고 2년 만기짜리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펀더멘탈 공부를 좀 수반하시면서 안정적인 그런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서 그 안정적인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의 채택을 그만큼 받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2만 개가 넘게 있어요. 우리가 코인 마켓캡만 보더라도 1만 개가 넘게 들어와 있고, 등록되지 않은 밈코인까지 합치게 되면 정말 2만 개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탑 10, 탑 20, 조금 더 넓게 가져간다면 탑 30 안에 있는 그런 좀 메이저 코인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수반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내공을 가진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제도권에 편입되기에 직전에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법인 개재에 대한 허용을 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고, 많은 미국의 주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디지털 애셋을 받아들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 제도권 편입이 되는 걸 사실 지켜보고 공부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황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처럼 크립토 버블의 시대가 또 한번 열릴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반드시 공부를 수반하시면서 좀 안전한 투자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또 XRP에 워낙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리플 XRP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를 원하신다면, 제가 쓴 리플 빅뱅 책이라든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한번 들리셔서 공부하는 그런 참고 지표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인터뷰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